정치온을 시작합니다. 오신환 전 의원, 최재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이제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여야 고루 또 중용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먼저 최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쪽 측면에서는 또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진보 정권이 들어오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 쉬인 적이 없는 분이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시대를 뛰어넘고 정권을 뛰어넘어서 생존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은 참여정부 말기에 한덕수 당시 총리가 소위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국회 인준을 끝까지 인준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열린우리당 시절입니다만 조금 비판도 있었고, 네. 집권당 내부에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7년의 세월이 그로부터 지났기 때문에 사실 액면대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편견 없이 액면대로 아마 민주당에선 검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권을 뛰어넘어서 전통적인 경제 전문가로서, 관료로서 쭉 인생을 살아오셨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총리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MB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한 10여 년간의 민간 영역에서 이제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검증의 대상은 이제 10년 동안의 민간 영역에서 살아오신, 그 이전에는 계속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민주당의 그 노무현 정부, 디제인 정부에서 주요 어떤 장관이나 또 총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10년 동안의 민간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오늘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대한민국에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비전들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커다란 흠결 없이 정통 관료로서 살아오셨고, 그 경험과 경륜들은 늘 인정받아 오셨기 때문에 정권의 정파성을 뛰어넘어서 늘 이렇게 등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경제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임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직 이후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첫 출근 첫 기자들의 첫 질문이 그 론스타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이 청문회 때 좀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아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김현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셨던 8개월 정도의 그 근무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그리고 여러 공직들을 계속 등용을 했잖아요. 경제부총리로서, 그리고 또 총리로서 인사청문회를 그 이후에 거쳤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로펌에 있으면서 사적으로 그것을 관여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검증해내는 것이 사실 민주당의 인사청문 위원들의 어떤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요. 네. 사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을 또 거꾸로 해석하면 본인의 이제 직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관여한 바가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론스타 관련된 건이든 또 저축은행 관련된 건이든 개인의 어떤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든 일부러 발목 잡기 안 하고 또 정권을 넘나들었다고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또 이랬다는 이유로 또 무조건 봐주게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객관적인 검증으로 다 규명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10여 년 전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을 할 때 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고요. 또 검증의 기준이나 방식, 또 밀도들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것은 규명되고 판단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론스타 네. 사태가 2003년에서 6년에 걸쳐서 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그 김현장 로펌의 고문으로 있었던 시기는 2002년 11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수석을 DJ 정부 때 경제수석을 그만두고 그 공백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론스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도 했고 또 이제 국무총리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적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에는 일부 관여한 바가 있지만 로펌에서 사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태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론스타 사건이라는 게 2003년 8월인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만 진행은 그 전부터 됐을 거고요. 또 론스타 그 인수와 이제 매각 과정, 하나은행 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이 또 그 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1조 3천억 원인가 인수해서 이제 4조에 매각하고 또 뭡니까 그 외환 카드도 있었거든요. 그 헐값 매입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송과 시민단체의 어떤 고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긴 기간 이것이 진행됐고 아직도 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2004년 이후에 이게 이제 모피아가 작동을 했다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공직에 있으면서 론스타 이제 후속 소송이라든가 매각 인수, 재매각 과정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매우 긴 기간 이게 진행됐던 갈등 사안이고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여야 모두에서 진보 정권, 보수 정권에서 모두 다 이제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 의원께는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제 그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경찰견을 이렇게 안고 있는 좀 뭐랄까요, 좀 수수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취임식 이전에 본격적으로 행보 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뭐 김건희 여사의 경우 그 경선 과정에서도 등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고요. 네. 또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또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주변의 논란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선인으로서 또 취임 후에는 또 영부인으로서 이제 국민들께 나서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제 어느 시기와 또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캠페인에 참여한 바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본인의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반적인 영부인들과 달리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명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고 했고 과거에 영부인들이 활동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서 아마 그 대통령을 이렇게 옆에서 조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을 재개하고 했던 것들은 이미 취임식이 이제 5월 10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이제 거리를 좀 간극을 좁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움직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 의원께서 이제 제2부속실 폐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영부인과는 다른 역할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최 의원께서는? 그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유경수 여사죠.
그때의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통령 부인의 역할, 그거는 굉장히 또 다방면에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해왔죠.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죠. 문민정부 이후로는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가령 유경재단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외교, 그 다음에 뭐 이 조력, 부인으로서의 조력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국한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는 것은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이렇게 변화인데요. 이 대통령 부인 역할과 형상에서. 그래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방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국민들의 우려도 굉장히 큰 그런 경우였거든요. 우리 김건희 당선자 부인의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저것이 이제 화가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성격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사실은 조용한 내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이제 예측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당선인도 아시다시피 정치인의 오랜 기간들을 거쳐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그 이전에 본인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인의 삶을 살아왔던 그 조력자로서 부인으로서 같이 그것을 선거에 계속 임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 경선 과정에서도 등장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확고한 입장들이 있고요. 또 늘 이렇게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 또 소외된 지역들 뭐 이런 데서 본인이 좀 전문성과 결합시켜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대통령을 서로 조력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 약간은 함께 한다기보다는 별개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역할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대외적으로 외교적 관계에서 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과거 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 폐지,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폐지거든요. 근데 저거는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부속실 하나로 대통령 보좌와 또 대통령의 부인 보좌를 한 부속실에서 하는 방안이 아니면은 저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라든가 또 외교, 의전 이런 것을 어디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부속실 자체가 하나로 되면서 비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돼도 친인척 관리라든가 이 이제 주요 감찰 기능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수석이라는 이름은 없앨 수 있어도 그 기능 자체를 전부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오히려 대통령 부인이나 또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사실상의 투명한 장치들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이것이 좀 흔들린다는 점이 오히려 우려스럽고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특성, 굉장히 활동적이고 오히려 뭐 스스로도 얘기를 했듯이 당선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배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런 통제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이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싶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의원님 말씀까지 일반적인 듣겠습니다.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뭐 제2부속실이나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역할이나 영역은 다른 데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청와대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늘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대폭 축소하면서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과 결부시키지 않고 본인이 계속 지속하면서 또 그것이 뭐 굳이 사적 영역에 있는 것들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그것을 뭐 이렇게 공론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되기 때문에 제2부속실의 역할이 조금 소규모로 적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려까지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짧게 짧게 할까요? 공적 역할이 축소된다 그러는데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도 그렇지 않고요. 제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스타일에 더 과거 대통령 부인보다 활동량들이 늘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독자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부속실을 하나로 편제했을 때 대통령 부속과 1, 2부속실을 합쳐서 하나로 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나 장악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스럽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최 의원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당사자는 인수위겠죠. 인수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금 있을 이제 거고. 그런 지적이나 고민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도 늘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선거 과정들을 거쳐왔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 속에서 국민들께 어떻게 이제 알리고 본인들을 등판할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자 뭐 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